마라도가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몰래 추진 중이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마라도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수상공항 프로젝트를 이용해 마라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이 근방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며 항의한 상황. 하지만 제대로 한국에 맞서 중국이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마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션익스시티라는 이름으로 유행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육지가 물에 잠기도 살 수 있는 수상도시 계획을 추진 중이죠.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낮은 지대가 점점 물에 가라앉으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책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이를 이용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알려지면서 한국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산공항 아이디어인데요. 물 위에 공항과 부속 건물을 지어 전투기가 오갈 수 있는 거점기지로 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건설이 가능한지 논란이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오며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는 자료가 새어나온 것이죠. 마라도 지역을 군사기지로 탈바꿈해 전투기 미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고 이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기지를 짓자는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마라도 군사기지, 이후 이어도에 해군기지를 지어 향후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에 대응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문제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밝혀진 자료로 마라도를 중심으로 수상공항을 짓는다면 비용면에서 아낄 수 있고 이후 이어도까지 연결하는 군사기지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한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인 남중국해와 관련 한국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 수 없고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남중국해 중심으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 반면 한국은 가치는 연국이 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립한 제안인 것이죠. 수상공항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처음 고안했던 아이디어였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를 진지하게 채용한 일본이 메가플로트 프로젝트를 세웠죠. 1995년 일본 민간기업 11개 사가 공동으로 연구조합을 설립 수상공항을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도쿄만이에 수상공항을 세우자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4급 활주로를 갖춘 축소형 모델은 실제로 건설되어 아이디어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메가플러스 프로젝트는 자초되고 말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메가플로트에서 시작한 수상공항 기술은 수상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할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초대 연구요. 해양 구조물로 발전되면서 수상공항은 의지와 돈만 있다면 국가 단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는데요. 공항을 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마라도지만 수상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육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군사기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 역시 군사기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수상공항까지 지으며 마라도를 군사기지화할 계획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주 군사기지만 이용해 항모는 물론이고 해군 전단을 운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것은 중국이 남미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진출을 목도한 뒤로 바뀌었다고 하죠.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수면 밑에서 끈질기게 이어졌고 뒤늦게 이 전모를 알게 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에 충격을 받았죠. 남중국해 산호초와 섬들 가운데 중국이 선점한 지역을 인공섬으로 바꾸고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식수까지 구비해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환경을 바꾼 사실도 알려졌죠. 스프래틀리 군도와 수비한포에 설치된 기지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식수와 학교 등 오락시설도 갖춰져 있어 중국이 지역 장악을 위해 상시 군사기지 건설을 염두. 이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로 인해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식량 위기까지 겪은 남태평양 섬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개입한 것입니다. 차관 지원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에게 백신까지 공급해주면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 결과 이들은 중국에게 문호를 열며 이들을 위해 군사기지 장소까지 양보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는 중국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중국 군함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항구를 열 것이며 중국이 보여준 의지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에 화답하며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환대에 감사를 보내며 이들을 위해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죠.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를 포함해 복수의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죠. 남미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해 미국과 앙금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장기간의 로비를 시도한 결과 중남미 국가들 상당수가 중국에 포섭되거나 친중 행동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브라질의 경우 중국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한 금액만 하나로 75조 원에 달해 공을 들인 지역이고 그 결과 브라질은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브라질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면 4줄 정도인데요. 남중국해의 남태평양 남미를 잇는 중국의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1대1로의 태평양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대만,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협조해 중국을 가두려고 하는 것에 반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남미에 이르는 방향으로 영역 확대를 노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큰 천막으로 중국을 질식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면 중국은 긴 창으로 천막을 찢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게 태평양 전력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당연히 중국의 진출을 반대하는 미국과 동맹국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미국은 태평양 국가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다급하게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고 남미 국가들을 향해서도 백신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말아도 군사기지 안을 꺼내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지 않아도 미국 쪽으로 돌아선 한국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사이의 한미회담 이후로 한국은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며 날을 세웠죠. 그런데 마라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지역으로 한국이 세력을 확장 군사기지를 통해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에서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죠. 마라도의 위치는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중앙지역으로 한눈에 남중국해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대를 추격하기에도 용이한 곳인데요. 만약 수상공화국의 건설에 이곳에 전투기는 물론 함대까지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군사기지를 미국이 이용하기라도 하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태평양 군사작전을 수립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쉽게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게 되죠. 현재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 사이의 군사신경전에도 마라도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미국이 함대를 파견하면 오키나와 미 군사기지보다 더 빠르게 대만까지 이동할 수 있어 기동력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죠. 위협을 느낀 중국은 즉각 전략폭격기를 띄우며 응수했습니다. 현재 태평양 및 남중국해 인근에서 훈련 중인 랴오닝함은 물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일대에 출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마라도 군사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수상공항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중국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중국을 옥죄는 전략이 효과를 보길 바라며 거만한 태도로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의 콧대를 납작 누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원히 주셔서 감사합니다.